안녕하세요. 송주 하이스카이 고교 기본 과정. 여기서 기본이라는 것은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학년에 어느 수준이 되는 학생이든 꼭 필요한, 여기서는 기존에 있는 수업에 있는 내용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하이스카이만의 새로운 개념으로 여러분들 편안하게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 어떤 과정보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의 편의상 여기 왼쪽에 있다시피 하나, 둘, 셋, 넷, 5가지에 대해서 미리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수업의 완성은 이 5가지의 내용이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선생님도 편안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무슨 비법일까요? 그냥 아주 평범한 얘기죠. 우리말 해석이 문법일까? 문법이 우리말 해석일까? 자, 이게 평범해 보이는 얘기인데 앞으로 선생님하고 진행이 되든 우리 하이스카이에 있는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을 진행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무수많은 질문을, 영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때에 대한 기본 첫 번째 방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말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그게 막연하게 어려운, 예를 들면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와 however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누군가 선생님한테 물어요. 선생님 이렇게 똑같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해나갈 무수한 문제의 약 70% 이상, 한 80%는 일단 우리말 해석을 해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영어가 쉬운데 왜 그런지, 자, 저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이란 무엇인가? 자, 이 챕터 이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선 이럴 수가 있어요. 읽기는 읽는데 쓸모는 없군. 문법이란 무엇인가? 알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까지 우리가 문법책을 내가 배워왔는데 문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까지 무수히 많은 문법 내용을 들었는데 문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왜냐? 해도 그냥 멋지게 얘기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쓰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는 영어 문법 혹은 모든 문법의 개념의 정의는 그것을 알면서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로 에피소드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수업이 딱딱하지 않고 그냥 질문과 대답이 연속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얘기가 있는데 어느 날 기저귀를 아직 다 떼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밤에 일어나다가 막 깨.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빠 나 쉬 쌌어. 그랬습니다. 자, 기억해 봅시다. 아빠 나 쉬 쌌어. 그래 쌌어? 딱 해보니까 멀쩡해요. 이불도. 야, 너 왜 안 쌌는데 쌌다고 그래. 다시 자자. 다시 또 조금 있다. 아빠 나 쉬 쌌어. 다시 또 봤는데 너 아직도 안 그런 거예요. 야, 너 자꾸 왜 그러니? 아빠 피곤하다. 마지막 아빠 쉬 쌌어. 정말 쌌어요. 막 혼내죠. 너 왜 싼다고 얘기하지? 왜 얘기하지 않니? 라고. 그래서 한바탕 밤에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다 그러셨을 거예요. 밤잠을 설치시면서. 자, 그런데 이게 이 에피소드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자, 아빠 나 쉬 쌌어. 쉬 쌌어. 라고 했는데 실제 상황은 그러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그러지 않았고요. 자, 세 번째는 어때요? 정말 싸버렸네요. 자, 그런데 아빠가 원했던 건 뭘까요?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 어떤 말의 규칙을 아직 못 배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아빠 나 쉬 쌀 거야. 좀 더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못 배운 거예요. 자, 이거 뭘까요?
그렇죠? 이거는 과거고 이거는 미래예요. 자, 그래서 뭐죠? 곧 시간에 대한 규칙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어를 너무나도 잘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잘해왔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거에 오해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 쌀 거야 해야 되는데 이미 쌌다고 하니까 어른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해가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법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 내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봤듯이 문법이란 여러분들을 괴롭히 가음증어법성을 취하는 의로 여러분들은 대하겠지만 여기서 문법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건 필요한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규칙을 놓아놓은 것에 불과해요. 아주 간단한 실험해보죠. 여기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이 철수라고 해봅시다. 이 철수가 소원을 빈 거예요. 제발 영어 문법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영어 문법 중에 특히나 의문문 혹은 국어도 마찬가지로 의문의 규칙이 사라졌어요. 문법을 원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을 도와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교에서 봤어요. 자, 의문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돼요? 물을 수가 없어요. 엄마한테 엄마 언제 밥 먹어? 엄마 오늘 저녁은 뭐야? 오늘 고기 반찬이야? 치킨 먹어도 돼? 피자 시켜도 돼?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처럼 문법은 사실은 필요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방금 전에 등장한 철수 친구가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동명사나 분사처럼 재미가 없고 관계사처럼 재미가 없는데 그것도 필요해서 만든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당연히 필요해서 만든 개념에 불과한 거지 애초부터 처음부터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자, 1번에 있다시피 자, 그림을 그리면은 그 이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언어가 뭘 할 필요성이 있는 규칙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전처럼 시간을 나타낼 필요도 있고요. 숫자를 나타낼 필요,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필요성 어떻게? 한국어는 한국어 문법 규칙 나름대로, 영어는 영어 문법 나름대로 아마 해결을 하는 과정일 거예요. 왜? 한국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면 영어도 정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거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뭐 할 것이다는 미래를 나타내고 영어도 이거 미래를 나타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will이라는 걸 쓰고 해서 나타나죠. 우리말은 어떻게 되죠? 숫자 여러 개를 나타나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들을 붙입니다. 책들, 학생들, 교실들. 자, 영어는 어떻게 돼요? 명사에다가 s를 붙입니다. 중요한 건 s를 붙이든 n을 붙이든 중요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영어 문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렵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울 내용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 필요하죠. 숫자 필요해서 다 필요한 것들만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철수의 식으로 선생님 정말 필요한 거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거가 있어요. 그럼 정말 동명사도 있어요? 동명사도 필요해서 동명사 너무너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철수가 더 업돼서 얼굴 빨개지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대들 수 있죠. 선생님 동명사 필요해서 만들어요? 그럼 영어? 우리 국어에도 한국어 문법에도 동명사 있어요? 당연히 있죠. 영어 분사 있는데 분사하는 여러분 어렵죠? 분사라는 개념은 훨씬 낯설어요. 동명사보다. 분사 개념이 있는데 한국 문법에 분사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만 해석을 해야지 문법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에서 배운 문법의 리스트가 이미 한국어 문법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어를 너무 잘합니다. 한국어를 살펴볼 줄 알면 곧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로 비법 1 그래서 우리만 해석이 되겠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자 3페이지 비법 2 자 영어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첫 번째 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나중에 꼭 보세요. 정말 분사, 동명사가 우리말에도 있는지 없는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어의 특징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면 됩니까? 일단 우리말 먼저 생각하면 돼요. 이런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먹어라, 뭐뭐 해라, 이런 명령의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영어는 그렇죠, 영어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먼저 살펴보고 영어를 보고 우리말을 먼저 살펴보고 영어를 봐야죠. 영어 보고 이건 뭐야? 내가 모르는 걸 마치 새롭게 배우는 거랑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말 문법을 너무 이미 잘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두 번째, 영어의 특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 우리도 그렇죠. 하나하나 세세한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만화, 영화 그런 걸 또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런 특징이 있어 라고 전반적으로 쭉 설명하면 그런 특징 안에서 그것의 구체적인 것들도 우리가 받아내고 이해할 수가 쉽죠. 자, 지금 두 번째로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영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의 특징, 영어의 특징 우리가 늘 잘 아는 예문으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예문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다. 다 알죠? 자, 이거 갖고 영어의 특징을 뽑아내 보겠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본가요? 다 아시죠?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있는 체육 별로 필요 없어요. 수업만 잘 들으셔도 됩니다. 자, 질문. 이거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데요? 질문. 이 유는 과연 너일까요? 너를일까요? 자, 첫 번째 대답. 자, 선택해보세요. 자, 철수 영이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도 선택하고요. 자, 첫 번째 너라고 해봅시다. 선생님, 저는 유는 너라고 생각합니다. 너라고 생각하면, 자, 두 번째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자, 유가 너라면 여러분, 유가 너일 때 그럼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유가 너인데 왜 1번에서는 너를이고 2번에서는 너하가 될까요? 즉 르는 어디서 오고요? 가는 어디서 왔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곧바로 포기합니다. 선생님 착각했어요. 너가 아니었어요. 너를이었어요. 자, 만약에 답이 유가 너라고 한다면, 너를이라고 한다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에서 왜 똑같은 여기서 너를인데 이에서 유인데 여기서는 너가가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러면 너의 진정한 해석은 뭘까요? 누구나 다 아는 5천만 명이 다 아는 예문인데 이 사소한 예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툭 쳐서 그래, 얘가 먼저 왔다 합시다. 사랑한다. 그 다음에 또 아무거나 툭 쳐서 그래, 얘가 왔다 할까요? 사랑한다. 너를 나는. 문제가 어때요? 그렇죠. 이해하는데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 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해도 상관없어요. 영어를 살펴볼까요?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안 되네요. 자,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렇게 되지 않네요. 여러분들 이거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3번하고 4번 문장은 상상을 할지 못하는 비문이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이런 차이는 왜 있을까요?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장에서 유는 과연 너야 너를이야 혹은 그들은
혹은 너 가에서 가는 어디서 온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때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자, 같이 이제 그 대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격이라는 개념입니다. 바로 격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페이지 4페이지에 있듯이 격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법은 뭐라고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규칙이랬어요. 그럼 격은요? 낯설어요. 하지만 이 격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 우리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겠죠. 자, 격은 기본적으로 명사의 자격을 뜻합니다. 뭐의 자격이요? 꼭 잊지 마세요. 명사의 자격을 뜻해요. 명사의 자격을 뜻하는 게 격이랍니다. 자, 격이 왜 필요하냐면 그래서 명사의 자격을 크게 보면 주격, 목적격,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소유격. 우선 이 세 가지로 살펴봅시다. 주격은 그렇죠. 자, 주로 문장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목적격은 문장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 되고 예비 고등학생이 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전혀 모를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걸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까 철수 형이 다시 있으니까 저 영희는 키도 크고 예쁘고 상냥하고 친구들 선생님과 너무 잘 지내는 친구예요. 반면에 철수는 사춘기가 왔는지 모든 게 다 신드롬하고 반항을 일으키며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친구하고 맨날 다투고 심지어는 없는 말도 막 거짓말을 만들어내면서 친구들을 비방하는, 그래서 애들을 좀 더 싫어하는 친구예요. 이 두 가지 친구, 두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담배를 이렇게 예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레리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럼 이걸 보면 학생들 반응이 어때요? 고래 눈은 있어서 영희가 예쁘긴 예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때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철수를 영희가 좋아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 격이 왜 필요한지 이제 느껴지시나요? 다 똑같아요. 뭐만 바뀌었어요. 격의 표시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1번 문장이랑 여기 있는 밑에 철수를 영희가 좋아하는 2번 문장이 같은 내용일 리가 없죠? 그렇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2번이 되면 영희가 철수를 좋아해? 말도 안 돼.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하겠죠. 위에는 고래 눈은 있어서 영희를 좋아하는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격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문장이 돼요. 그런데 영어나 국어나 격을 잘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페이지에 배운 그림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바로 격을 정할 필요성이 있게 되죠. 이 필요성을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해결해야 되고 영어는 영어대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한국어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한국어의 특징은 이거 이제 우리는 한국어를 잘하니까 외국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이걸 알면 훨씬 좋죠. 한국어의 다른 하나의 특징 쉽게 얘기하면 붙임말입니다. 붙임말. 이거 어떻게 돼? 외국인 한국어 문법을 배울 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아시면 아주 좋은 거예요. 아, 한국은 어떤 문법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무언가를 뒤에 붙여. 뒤에 붙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 라는 기본이 세팅이 되어 있는 말이라고 알고 계시면 어느 문법이 되든 일단 마음의 준비가 되겠죠. 왜? 뭐가 또 붙이겠고.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우리만 어떻게 해요? 멀쩡한 동사에다가 어떻게 돼? 앗 또는 혹은 쌍을 씌워서 붙입니다. 갔다, 먹었다, 웃었다 이렇게 되죠. 붙여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령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웃어라, 가라 라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붙임말이에요. 우리가 한 걸 잘 알지만 그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이런 특징이 있겠죠. 우리말 아까 어떻게 됐어요? 철수는처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잘 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해서 이미 격이 뒤에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아무리 바뀌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것이죠. 이에 반해서 영어도 똑같이 해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격을 정확하게 펴내야지 아까 영희가 철수를 좋아한다,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 것처럼 전혀 다른 문제를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영어는 이 문제를 곰곰이 해결하다가 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어를 배울 것이기 때문에 이 영어의 특징을 깊게 알아두신다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데서 아주 편하게 되겠죠. 자, 영어는 어떻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영어는 순서말입니다. 영어는 순서. 순서하고 위치는 좀 달라요. 위치는 절대적인 개념이고 순서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아, 선생님 문자부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간단해. 야, 세 번째 나와. 세 번째 나와. 어디 세 번째예요? 뒤에서 세 번째인가요? 앞에서 세 번째인가요? 이쪽에서 세 번째인가요? 이쪽에서 모르잖아요. 그죠? 세 번째 나와. 세 번째 나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뭐야, 너? 나야? 뭐 이렇게 하죠? 자, 정확한 기준. 바로 순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되는 말은 자, 미리 스톱입니다. 모든 개념은 동명형부 네 가지만 알면 되는데 동명형부 중에서 순서가 되는 말은 기준은 바로 동사입니다. 영어는 주로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맨날 순서니까 어떻게 되죠? 빨간색이 검은색 앞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다? 바로 앞, 뒤 말이다 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명사의 자격이었죠. 아까 까먹지 말았죠. 명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는 여기가 바로 주어의 자격이 되고 동사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명사가 바로 목적어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아까 두 가지 질문을 다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I love you에서 you는 너고요. 르는 어디서 왔다고요? 그렇죠. 동사가 이 자리, 동사 뒷자리에 이미 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love you 혹은 I love you 대신에 탐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럼 나는 탐을 좋아한다. 이렇게 똑같이 바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유에서 탐만 바뀐 거고 을은 바뀌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말은 붙임말, 영어는 순서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문법의 항목이 있죠. 아까 시간, 숫자. 그럼 어떻게 우리말이니까 시간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붙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영어는 이거를 하려면 순서를 앞뒤에다 뭐를 놓을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맞습니까? 여러분, 전치사된 명사가 오고 조동사된 동사 원형이 오고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영어가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잘 하실 수 있고요. 기타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얘기하고 시간을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숫자하고 시간의 영어는 민감해요. 여러분도 동생 있고 언니, 오빠가 있으면 성격이 약간 다르죠. 아, 우리 동생 왜 이렇게 웹툰을 좋아해? 걔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알 수 있고 나는 웹툰보다는 게임이야. 이게 서로 다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문법을 정해야 될, 필요해야 될 항목은 있지만 영어와 국어가 각각 관심이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영어는 숫자에 엄청 민감하게 관심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그래서 알다시피 그럼 우리말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영어가 얼마나 숫자에 대해 민감하냐면요, 5가지 정도의 확인 장치를 만들어요. 거기에도 페이지 6페이지 있잖아요. 보세요. 단수는 어나 어를 쓸 수 있어. 복수는 못 쓰죠.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그리고 명사에다가요, 단수는 s를 못 붙이죠. 자, 근데 어때요? 복수는 s를 붙일 수 있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어는 못 오죠. 이렇게 되죠. 자, 단수는요, 가리키는 말이 this가 되고요. 여기 복수는요, 가리키는 말이 these가 돼서 또 달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가 여기는 올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여기는 2 이상의 숫자가 또 올 수가 있죠.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 심지어 동사가 여기서는요, 자, 단수는요, 이렇게 되는데, 단수는 S가 붙일 수도 있지만, 자, 복수는 S가 붙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그마치 서로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일관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또라이들이에요. 쓸데없이 왜 이런 걸 맞추고 다녀요? 자, 우리는 우리는 그냥 들이에요. 들하고 한 개, 두 개로 표현하면 돼요. 우리는 그 정도로 하고 많은데 영어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시험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고등학교도 기본적으로 이 숫자를 못 맞춰서 주관식하면 틀릴 수가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 가볍게 넘겨드리고 첫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규칙에서 하고 문법에 쓰고 표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이.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쪽으로 가시오. 이쪽으로 가시오. 안내가 필요해요. 어떤 표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법이라는 원활한 의사소통에서 필요한 규칙을 모아놓은 것인데, 자, 우리말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개수의 규칙을 만들어놔요.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영어 공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렵게 할 수 있고 모르는 게 바로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투부정사는 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지를 몰라요. 야,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생각해보세요. 얘를 명사로 써먹으면 표시 A를 만들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든가. 형용사로 써먹을 거면 이렇게 하든가. 저기 부사로 쓰면 이렇게 하든가. 좀 쉽게 알아볼 텐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거야. 잘해봐. 알아서 해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법을 배우는 가장 큰 어려운 거는 바로 영어의 특징이 바로 필요한 규칙보다 규칙을 덜 만드는 데 있어요. 자, 이제 종합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환생하고 계세요. 우리 문법은 영어 하늘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말 쓰는 거가 필요한 게 다 영어 문법에 있는 거예요. 숫자, 시간, 동명사 뭐 다 그래요. 그리고 영어는 순서만이고 어순이 중요하고 첫 번째로 모든 문제는 해석을 통해 하기 때문에 1, 2번을 합치면 요거와 같은 삼각형 모양의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개념을 배울 때 이렇게 삼각형의 입장에서 삼각형을 채우면 영어의 핵심 개념,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기 한자, 어순, 개념의 삼각형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